좋아요, 구독!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K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는 등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 유상 증자를 결정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금 LNK 바이오 보시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한 23% 정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죠. 상당히 아쉬운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하락하는 배경을 조금 살펴드리면 일단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조금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하락하는 이유가 지난 거래일 공시를 조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LNK 바이오는 지난 12일이죠. 공시를 통해서 3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힌 모습입니다. 이 증자 자체는 무조건적으로 호재다, 악재다라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증자 방식, 일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발행되는 신주가요, 652만 4천 주, 그리고 주당 5,610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의 일단 그 목적을 봐야 되는데 이 LNK 바이오가 밝힌 목적은 자금 조달 목적은 영업 양수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마련을 이유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영업 양수 자금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이 내용만 들어도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겠죠. 이 기업 자체의 재무가 이렇게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니까요. 보통 이렇게 주주 배정 유상증자 투자자들한테 크게 악재로 조금 인식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한 652만 주가 늘어나는 만큼 가지고 있는 이 주주 가치 자체가 많이 희석이 됩니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 한 3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거래 대금이 조금 유입되면서 조금 개선세가 보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조금 아쉬운 마음이 조금 크실 것 같습니다. 네, LNK 바이오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유상증자가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유상증자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연간으로 조금 보시면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재무 상태를 봤을 때 5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을 따져봤을 때도 재무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무 상태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냐 또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사실 건강한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이 기업을 들고 가야 된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물음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도망가자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또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는 한 900억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 LNK 바이오의 거래 대금을 조금 보시면요. 4월에 항상 억 단위의 작은 거래대금으로만 조금 거래가 되는 기업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대금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핸들링하기가 좀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사실 유상증자 물량에 대한 이슈까지도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이 유증에 대한 물량 자체가 7월에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7월 28일에 상장이 되는데요. 물론 그 전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분명히 이렇게 반등을 하기도 해주니까 주가라는 건 반등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지 내 포트에 계속 담아가야겠다. 조금 계속해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를 보시면요. 5,630원, 5,6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조금 기술적 반등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오고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한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빠르게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되 만약에 5,100원이라는 선을 크게 하회를 한다라고 하신다면 빠르게 도망가시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반등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인다. 여기서 상승 동력에 대한 재료나 뉴스가 조금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제작권 관점에서는 6,000원, 매수가 6,000원을 잡고 목표가는 6,700원까지,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잡아드리면서 향후 재접근에 대한 전략 방안을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가자의 의견이 조금 더 현명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5,100원 선을 하회하게 된다면 빠르게 도망가자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반등하게 된다면 이제 계속해서 매도를 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재접근을 하신다면 매수하는 가격은 6,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고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6,700원 선, 또 손절 라인은 5,500원으로 잡아보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DYPNF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호실적을 거두기는 했지만 CFD 폭탄이 터졌다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크게 물량이 출회된 이후에 하한가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DYPNF를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차트만 돌려봐도 사실 윗꼬리, 아랫꼬리가 그동안 이 SG증권발 사태의 어떤 차트 패턴이랑 조금 유사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확인은 되거든요. DYPNF 그래서 지난 거래일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그 하한가의 여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배경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일단 지난 한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큰 규모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지난 거래일 하한가를 찍었고요. 그 여파가 오늘도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까 18%까지 보였다가 지금 더 커져서 한 22%까지 내려와주는 모습인데요. 조금 살펴보면요. 직전 거래일에 모건 스탠리와 소시에테 제네랄 SG증권이죠.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큰 규모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4월에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둘러싼 이 주가 조작 사태랑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조금 불거지면서 수심이 급속도로 많이 악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추후 밝혀진 소식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향후에 이 DYPNF 사측에서도 사법적인 문제가 없고 회사 본질적인 가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내비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DYPNF가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호실적을 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면요. 사실 지금이 실적 시즌이기도 한데 오늘이 조금 마무리되죠. 이 실적을 조금 짚어드리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434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을 냈다고 공시를 했고요. 코로나19로 중단이 됐던 주요 프로젝트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4% 정도 늘어났다. 거기다가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지금 시장, 오늘 시장 너무 좋지 않고 수급도 좋지 않고 예탁금도 많이 줄어든 상황.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호재가 나와도 윗꼬리를 달고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DYPNF의 이 호실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없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지금 SG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뒤숭숭한 어떤 그런 루머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DYPNF가 사실 여기서 지금 반등 계속해서 못하고 있다. 더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로 정리를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G증권발 이슈로 급락했던 종목과 차트 패턴이 조금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불안감이 많이 감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점은 일단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 것으로 일단은 밝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호실적 이슈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비슷한 차트 패턴을 가진 만큼 더욱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과거에 무더기 하한가로 직행했었던 대성홀딩스라든지 뭐 태방, 삼천리,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하한가가 멈춘 뒤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왔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DYPNF 역시 지금 이 하락세가 멈춘 뒤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지금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악재가 없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이 이후로 이 종목이 크게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술적 반등 구간을 노려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말씀드렸던 이 1분기 흑자 전환 같은 호실적 이슈도 조금 버티자는 의견의 무게감을 실을 수 있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코로나 중단으로 진연됐던 이 주요 프로젝트가 계속 재개가 되면서 수주잔고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하고요. 또 회사의 현재 이 수주잔고 자체가 한 3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또 이 DYPNF가 이 고압의 공기를 이용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체 이송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탑3 혁신 기술 기업으로 사실상 국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봤을 때 이 기업을 지금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쉽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시면서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 현재가가 지금 22,800원 정도 구간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추가 매수 가격을 조금 잡아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간도 괜찮지만 조금 지켜보시다가 추가 매수라는 건 조금 반등을 할 때 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면서 반등을 하고 또 이제 위에 좀 옆으로 횡보를 할 때 조금 계속해서 조금 올라간다라는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조금 권장드리는데 만약에 24,000원 구간에서 계속 가격을 조금 형성하는 구간이 된다면 24,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평단가를 조금 조절을 하셔서 목표가는 지난 하한가 바로 직전이죠. 한 28,000원 구간, 그다음에 손절가는 23,000원을 잡으시고 조금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YPNF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버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살펴보면 22,95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반등했을 때 추가 매수 한 24,000원 정도로 잡아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 주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000원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인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2차 전지 검사 등 신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로 각광을 받는 기업들에서 또 선도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앞으로는 좀 상향하는 거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오늘 라온피플이 한 12%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이 오늘 왜 빠지냐? 배경을 조금 살펴드리면요. 일단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기준의 영업 손실이 27억 원 정도 돼서 전년 대비해서 적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한 66% 정도 감소한 27억 원, 손실을 전년 대비 적자 전환한 27억 원으로 기록을 했는데 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매출액이 2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74% 감소한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영업 손실도 마찬가지고요. 순손실도 26억 원 정도로 적자 전환한 부분이 시장에 크게 조금 강조가 되면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고공행진했었던 이 AI 테마 자체가 크게 죽으면서 전반적으로 라온피플도 깊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1월까지 주가에 반응이 없었던 라온피플이 AI 테마가 고공행진했던 시기에 1, 2, 3월에 크게 뛰는 모습 확인됩니다. 4,000원 정도 했었던 이 주가가 최고가 기준으로 1,300원 정도를 찍고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조정받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AI 재료 소멸,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이탈도 이 라온피플의 하락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 재료도 소멸이 됐고 영업 손실도 발생했다는 점, 거기에 수급 영향까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유는 뭐냐면 AI가 1분기에 되게 좋았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저는 아직 죽었다라고 완전하게 판단할 수는 조금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챗 GPT에 대한 소식도 계속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라운피플 자회사 모멘텀까지 뚜렷하게 있는데요. 이 라운피플의 자회사 라운로드가 이 정부 주관의 NPU죠. NPU 기반의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5월 2일 공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라운로드는 총 사업비 가운데 16억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된다고 하고 이 AI 반도체 그리고 솔루션 전문기업 모빌린트와 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의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 라운피플의 라운로드는 해당 사업에서 교통 분야의 시계열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처리 기술을 개발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조금 완성을 하고 환경이라든지 방법, 이런 스마트 시티 관리 솔루션까지 확대를 하면서 교통 데이터를 관련한 AI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재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라운피플의 자회사 라운로드의 어떤 재료 가능성, 거기다가 AI 종목들의 조금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이 라운피플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격 전략을 조금 잡아드리자면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5,400원 정도의 구간입니다. 5,400원 정도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1월 거의 고점 바닥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고점 1,300원을 찍고 거의 한 5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조금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 가격은 한 5,2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가격 조절을 조금 하신 뒤에 목표가는 7,000원까지 조금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 고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가격 조정을 하신다면 이 AI 테마 그리고 이 라운피플 자회사의 어떤 이 재료로서 7,000원까지는 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한 5,200원 구간에서 목표가는 7,000원을 잡으시고 여기서 조금 더 크게 하회한다라고 하시면 5,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못하고 5,000원을 크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5,000원에서는 조금 손절을 감안하시고요.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 잡아드리는 방안으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